걷는 중에 지켜야 할 자세와 호흡법. 걷기를 시작했다면 걷는 동안의 자세와 호흡이 무릎 건강과 운동 효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실버 세대분들 중에는 오래 걷고 싶어도 자세가 불편해서 금방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통증을 줄이고 훨씬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걷는 중에 꼭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동안 어떻게 움직이고 숨 쉬어야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자세 유지하기. 걷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무릎에 가는 불필요한 압력을 줄이고 온몸의 균형을 잡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거나 자세가 앞으로 숙여지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머리와 목은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땅바닥만 계속 쳐다보면 목이 앞으로 빠지고 등이 굽기 쉽습니다. 목적지 방향 또는 약 1015m 앞 지면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걸으시면 됩니다. 시선을 높이 두면 몸의 중심이 뒤로 바로 서게 되어 허리에 부담이 덜 갑니다. 어깨는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펴십시오. 너무 움츠러들지 않도록 어깨를 뒤로 젖혀 가슴을 편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습니다. 단 어깨에 힘을 주어 잔뜩 젖히라는 뜻은 아니고 가슴을 살짝 앞으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펴주시면 됩니다.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고 편안히 아래로 떨군다는 느낌으로 유지하세요. 등이 굽지 않도록 신경 쓰되 허리를 과하게 젖혀서 오히려 허리에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배는 살짝 당겨주세요. 배에 가볍게 힘을 주어 복근을 사용하여 허리를 지지하면 걸을 때 상체가 안정되고 척추 정렬이 똑바로 유지됩니다. 이렇듯 머리부터 허리까지 척추를 곧게 편 자세로 걸으면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양쪽 무릎에 체중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반대로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면 특정 관절에 무리가 집중되어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많이 굽히고 걸으면 상체 무게가 앞으로 쏠려 무릎에 가는 하중이 커지며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가 굽은 채로 걷던 70대 송 어르신은 10분만 걸어도 허리와 무릎이 아팠지만 물건을 머리 위에 이고 걷는다고 상상하면서 자세를 곧게 펴고 걸으니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수리로 하늘을 밀어 올린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걸어보세요. 머리 꼭대기부터 하늘로 실이 연결되어 위로 끌어당겨지는 느낌으로 척추를 세우면 몸이 바르게 펴집니다. 이때 턱은 살짝 당기고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해봅니다. 그리고 걷는 내내 가끔씩 내 자세가 똑바른가 생각하며 스스로를 체크해보세요. 벽이나 거울 옆을 지날 때 본인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른 자세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신경 써야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몸이 기억하고 바르게 걷게 됩니다. 바른 자세로 걸을 때 몸의 중심이 안정되고 호흡도 더 깊어져서 결과적으로 덜 피로하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의식적으로 자세를 교정하며 걸으면 무릎과 허리가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팔 움직임 활용하기. 걸을 때 팔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걸음걸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팔을 제대로 활용하면 보행이 훨씬 수월해지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산책할 때 팔을 몸 옆에 거의 붙인 채로 걷거나 반대로 힘없이 축 늘어뜨리고 걷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팔꿈치를 약간 굽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주는 것입니다. 팔꿈치를 약 90도 각도로 굽혀 주먹을 살짝 쥐대에 힘은 빼고 양팔을 앞뒤로 리드미컬하게 흔들어 보세요. 이때 팔을 너무 높게 휘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주먹이 대략 가슴 높이까지 앞뒤로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팔을 흔들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뻗는다는 느낌으로 양손이 중앙선에 교차하지 않게 해주세요. 즉, 팔이 몸 앞에서 좌우로 교차되면 몸이 비틀어져 골반과 무릎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팔은 진행 방향을 따라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팔을 흔드는 동작은 걸을 때의 추진력을 높여주어 보폭과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팔이 움직이면 자연히 어깨도 움직이고 상체 근육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전신 운동 효과가 높아집니다. 의식적으로 팔을 흔들며 걸으면
심박동수가 약간 더 올라가 운동 강도가 적절히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팔을 움직일 때는 너무 힘을 주어 뻣뻣하게 흔들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손은 가볍게 쥐거나 손바닥을 반쯤 펴서 달걀 하나를 살포시 쥔 느낌으로 유지해보세요. 손에 힘을 꽉 주면 어깨까지 긴장되어 피로를 부르니 손목과 팔에 힘을 빼는 것이 관건입니다.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귀까지 올라갈 정도로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한 번씩 팔을 털듯이 내려 힘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팔을 흔듭니다. 리듬감 있게 팔을 흔드는 습관은 몸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어 한쪽 무릎에만 부담이 실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예를 들어 팔을 전혀 휘두르지 않고 걸으면 걸음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거나 상체가 흔들려 무릎 관절이 균형을 잡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반면 팔을 움직이면 양쪽 다리가 내딛는 타이밍에 맞춰 상체의 균형추 역할을 해주므로 다리 움직임이 안정됩니다. 65세 박 여사님은 처음엔 팔을 가만히 내리고 걸으셨는데 전문 강사의 조언으로 팔 흔드는 법을 배운 뒤부터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5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더니 이제는 팔이 추진력과 리듬을 만들어주니 30분도 거뜬해졌다고 하시죠. 이렇게 팔을 잘 활용하면 다리의 피로도 줄이고 상체도 함께 운동이 되어 일석이조입니다. 만약 워킹 스틱 노르딕 폴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팔을 흔드는 대신 폴을 짚는 동작으로 팔의 움직임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폴을 몸 뒤로 너무 멀리 빼지 않고 걸음과 보조를 맞춰 앞뒤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틱을 디딜 때는 팔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체중을 실어주면서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몸 옆으로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역시 팔 근육과 어깨 근육을 사용하게 되므로 일반 걷기와 유사하게 상체 운동이 됩니다. 팔 움직임과 보조를 맞춘 워킹은 전신의 협응력을 높여주고 무엇보다 걷는 리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걷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다리만 움직이는 걷기보다 팔과 다리가 함께 박자를 맞추는 걷기가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발 디딤과 보폭 조절하기. 걷는 중에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방법 자체도 무릎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발을 디딜 때의 충격을 줄이고 올바른 보행 습관을 들이면 무릎에 전해지는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먼저 발 디딤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보행은 발 뒤꿈치부터 닿아서 발가락으로 차고 나가는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이어서 발바닥 중간 그리고 발끝 토이 닿으며 체중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뒷발의 발가락으로 지면을 힘껏 밀어내며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이지요. 이렇게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디디는 걸음걸이 1-2톤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추진력을 얻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혹시 평소에 발바닥 전체를 동시에 쿵 하고 디디거나 반대로 까치발로 살짝살짝 걷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를 한꺼번에 디디면 쿠션 작용이 없어서 무릎으로 충격이 바로 전달되고 계속 까치발로 걷는 것은 종아리에 무리와 피로를 줄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부드럽게 닿도록 의식하면서 걸음을 떼보세요. 그런 다음 발바닥에서 발끝으로 체중이 옮겨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에 엄지발가락 쪽으로 지면을 차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처음엔 신경 쓰이지만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몸에 배게 됩니다. 걷는 중간중간 나는 지금 발 뒤꿈치부터 디디고 있나 하고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치 살짝 뒤꿈치로 브레이크를 걸며 걷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과격한 충격 없이 발걸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뿐 아니라 엉덩이 관절, 허리에 가는 충격도 완화되어 전반적인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폭 걸음의 폭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려 한 걸음에 너무 멀리 내딛지 않도록 하세요. 흔히 빠르게 많이 걷겠다고 보폭을 크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무릎에 해롭습니다. 발이 내딛는 위치가 내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면 착지 순간에 무릎 관절에 걸리는 힘이 커져 통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리한 성큼 걸음보다는 약간 다소곳한 걸음걸이가 관절에는 안전합니다. 대략 본인의 키에 맞는 자연스러운 보폭이면
충분합니다. 키가 큰 분은 조금 클 수 있고 작은 분은 더 작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편안한 보폭을 찾는 것입니다. 편안한 보폭으로 걸을 때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숨도 덜 가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보폭이 적정한지 감이 안 온다면 걸을 때 무릎이 너무 높이 들리지 않고 발이 지면에 살짝 스치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보폭이 과도하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커져 무릎도 높이 들리게 마련입니다. 반면 보폭이 적당하면 발이 지면 가까이를 스치듯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무릎의 움직임도 유심히 살펴봅시다. 걸을 때 무릎을 완전히 쫙 펴거나 잠그듯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굽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약간 굽어 있으면 충격을 흡수해주지만 무릎을 완전히 펴고 뒤꿈치를 내디디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무릎으로 스프링처럼 걷는다는 기분을 가져보세요. 한편 걸음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자꾸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끝이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걸을 때 두 발이 너무 붙거나 겹치지 않게 약간의 간격 골반 너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령 한 발을 내디딜 때 발이 정확히 몸 앞에 오도록 하고 양발이 일직선상에서 살짝 벌어져 평행으로 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걸음걸이가 안정되어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만 굽혔다 펴졌다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면 상황에 따른 발 디딤 요령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위에서 말한 원칙을 따르면 되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보폭을 더 줄이고 무릎을 더 많이 굽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리막에서는 몸이 앞으로 쏠림으로 속도를 내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며 발 전체를 거의 동시에 디디는 편히 충격을 줄입니다. 필요하면 경사가 심할 때는 옆으로 서서 한 걸음씩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 중심을 잡고 역시 짧은 보폭으로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급한 경사에서는 무릎보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어 천천히 올라가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요령을 신경 쓰는 이유는 한 군데라도 무리한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한 어르신은 보폭을 크게 내딛고 빠르게 걷는 습관 때문에 무릎 통증이 심해졌는데 전문가 조언으로 보폭을 줄이고 발 뒤꿈치부터 디디는 법을 익힌 후 통증이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발 디딤과 보폭, 무릎 각도를 조금씩만 신경 써도 무릎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걷는 방법이 됩니다.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 살포시, 보폭 알맞게, 무릎은 부드럽게 이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올바른 보행 습관이 몸에 배어 무릎 통증 없이도 오래도록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속도 조절과 페이스 유지하기. 어떤 속도로 걷느냐도 오래 걷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출발하면 금세 숨이 차고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고 너무 느리게만 걸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속도를 찾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워밍업도 할 겸 천천히 걷기로 시작하세요. 첫 5분 정도는 속도를 내지 말고 몸이 풀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후 점차 보통 걸음 속도로 올리시면 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약간 숨이 붙을 정도, 그러나 대화는 가능한 정도면 적당한 중등도, 강도의 속도입니다. 이를 흔히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으나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즉,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면 짧은 문장은 대화할 수 있지만 노래를 흥얼거리기는 숨이 차서 어렵다면 적당한 운동 강도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중간 정도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무릎에도 무리가 덜 가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에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일반적인 산책 속도를 기준으로 1분에 100m 내외를 이동하는 정도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걷다 보면 좀 숨이 차네, 운동되고 있네 싶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며 걸으면 됩니다. 만약 너무 수월해서 전혀 숨이 안 찬다면
속도를 살짝 올려도 되고, 반대로 몇 분 걸었는데 벌써 헉헉거린다면 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빠르게 10분 걷는 것보다 천천히 30분 걷는 것이 무릎 관절에는 훨씬 이롭고 칼로리 소모나 심폐 단련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10분 만에 지쳐서 더 이상 못 걷고 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느긋하게 걷더라도 20분, 3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오래가 초보 때의 원칙입니다. 걷는 도중에도 필요하면 속도를 가변적으로 조절하세요. 예를 들어 10분 정도 걸었을 때 숨이 많이 찬다 싶으면 잠시 걸음을 늦춰 천천히 걷기로 돌아와 호흡을 고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조금 속도를 올려보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속도를 섞어주는 방법. 인터벌 걷기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느리게를 반복하면 심장도 운동되고 지루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벌 걷기는 기본 체력이 좀 붙은 후에 시도하시고 처음 몇 주 동안은 일정한 속도로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보폭과 속도를 맞추는데, 이때 한쪽이 억지로 맞추느라 힘들어하지 않도록 둘 모두 편한 속도로 타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페이스 유지도 중요한데요. 이는 곧 규칙적인 리듬을 지키며 걷는 것입니다. 너무 들쑥날쑥하게 걷기보다는 일정한 박자에 맞춰 걸으면 호흡도 안정을 찾고 걸음걸이도 효율적으로 됩니다. 자신의 걸음걸이에 맞는 노래나 박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걸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메트로놈 어플이나 만보개의 리듬을 들으면서 걸음을 맞추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 둘 속으로 구령을 붙이는 것도 좋지요. 리듬이 일정하면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이라 덜 지치게 됩니다. 걷기, 운동의 빈도와 기간도 속도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걷거나 한참 쉬었다 다시 시작하면 이전에 걷던 속도를 내 몸이 기억하더라도 관절과 근육은 적응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쉬었다 다시 시작할 때는 속도를 낮추고 시간도 줄여 재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늘리세요. 이렇게 유연하게 조절하면 부상 없이 지속 가능합니다. 또한 긴 거리를 한 번에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눠서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컨대 하루 30분 걷기가 목표인데 한 번에 30분이 힘들다면 아침 15분, 저녁 15분으로 나누어도 비슷한 효과를 얻습니다. 뉴스, 네이트, 컴. 연구에 따르면 꼭 연속해서 30분을 채우지 않아도 짧게 여러 번 걷는 것이 누적되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10분씩 3번 걸어서 30분을 채우는 등 유연한 페이스 전략을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와 시간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빠르게 걷는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나만의 페이스를 지키세요. 60대 김 선생님은 처음에 친구 따라 빠르게 걸었다가 금세 지쳐 포기하기 일쑤였는데 이후 자신의 느린 페이스로 천천히 오래 걷는 방식을 택한 후에는 몇 년째 꾸준히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도 조절과 페이스 유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처럼 천천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령입니다. 오늘 내가 걸을 적정 속도를 찾고 그 속도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숨도 덜 차고 무릎도 편안하게 더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호흡법 유지하기. 걷는 동안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는 운동 효과와 지속 시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올바른 호흡은 혈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피로를 늦추고 운동 중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우선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목표로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운동 중에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금세 지치곤 합니다. 이는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는 가능하면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패턴을 추천드립니다. 코로 들이쉴 때 공기가 필터링되고 따뜻해져 폐에 들어가므로 호흡기가 편안하며, 입으로 내쉬면 보다 많은 공기를 빨리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걷는 중 숨이 찰 때는 코와 입을 모두 사용해 들이마셔도 괜찮습니다만 의식적으로 코로 깊게 들이마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폐 깊숙이 공기가 들어가도록 복식 호흡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숨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배를 등 쪽으로 끌어당기며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폐활량이 최대한 활용되어 한 번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걷기의 리듬과 호흡을 맞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걸음에 들이쉬고 2걸음에 내쉰다든지 혹은 3걸음 들이쉬고 3걸음 내쉬는 식으로 자신의 보폭과 속도에 호흡을 동기화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들이쉬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들이쉬고 내쉬고 같이 12 비율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이쉬는데 2걸음, 내쉬는데 4걸음 정도의 리듬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폐 속의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배출하고 신선한 산소로 교체할 수 있어 근육의 피로 물질 제거에 이롭습니다. 다만 숫자에 딱 맞추려다 호흡이 불편해지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호흡 주기를 찾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도 줄어들고 일종의 명상 효과도 있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무리한 속도를 피하고 중간에 호흡을 가다듬을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걷다가 숨이 너무 찬 상태가 되면 잠시 속도를 늦추고 크게 심호흡을 몇 차례 해보세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은 과호흡 상태일 수 있으니 그럴 땐 걸음을 멈추지 않더라도 천천히 걷기로 전환하며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게 조절하면 금세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호흡이 가빠지는 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때 어깨에 힘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깊이 숨 이어서 규칙적인 호흡법 유지하기. 걷는 동안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는 운동 효과와 지속 시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올바른 호흡은 혈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피로를 늦추고 운동 중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우선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목표로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운동 중에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금세 지치곤 합니다. 이는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는 가능하면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패턴을 추천드립니다. 코로 들이쉴 때 공기가 필터링되고 따뜻해져 폐에 들어감으로 호흡기가 편안하며 입으로 내쉬면 보다 많은 공기를 빨리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걷는 중 숨이 찰 때는 코와 입을 모두 사용해 들이마셔도 괜찮습니다만 의식적으로 코로 깊게 들이마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폐 깊숙이 공기가 들어가도록 복식 호흡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숨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배를 등 쪽으로 끌어당기며 내쉽니다. 지금까지 걷기 호흡법을 알아보았습니다.